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설 재료 및 실험 7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공지사항들 다 확인했죠? 제가 문자도 보냈었고, 예, 그 교수학습 시스템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하라고 했었습니다. 예, 저희 5월 이후의 수업 운영 방안과 평가 방법, 조편성, 실험 일정에 대해서 제가 공지를 했고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가 아직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수업을 대면 강의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많이 가고, 그리고 정부, 교육부, 그리고 학부모들, 학생회에서의 요구사항 때문에 원격 강의를 기본으로 하여 1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실험, 실습과 같은 대면 강의가 꼭 필요한 그런 과목만 대면 강의를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 외 과목은 원격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들도 이론 과목은 다 원격 강의로 계속 종강 때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실험 과목이기 때문에 실험을 대면 강의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한적으로 아주 최소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일정을 짜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했습니다. 예, 조별로 일정을 다 분산을 시켰어요. 원래는 1반, 2반 각 반이 정해진 시간에 모두 모여서 4개 조가 다 모여서 각자 맡은 실험을 한 공간 내에서 한 주에 1개 또는 2개의 실험을 진행을 하는 것이었는데, 좀 바꿔서요. 예, 방법을 바꿔서 2개의 조만 실험실에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3주, 4주에 걸쳐서 진행돼야 될 실험을 하루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배합 실험을 하고, 그리고 4주 뒤에 압축 강도 실험과 같은 강도 실험을 수행을 해서 총 3번만 학교를 그 대면 강의를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있는 대로 조편성도 했고요. 그리고 그 각 조별 일정도 다 제가 올려놨죠. 그러니까 그 조에 맞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면 강의를 할 거고요. 예, 다음 주 월, 수, 목, 금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그 다음 주는 재료 실험을 할 거예요. 4가지 재료 실험을 할 건데, 예, 보통은 한 번에 1개씩 했는데, 예, 이번에는 한 번에 4개를 다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5월 4일이죠. 예. 1반에 1조와 2조가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공휴일이니까 수요일로 바로 넘어가서 1반 3조, 4조가 5월 6일 수요일 날, 그리고 7일 날 목요일은 2반에 1, 2조가, 그리고 금요일 날은 8일 날은 2반에 3, 4조가 재료 실험을 4가지의 재료 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5월 12일 화요일, 수요일에 배합 실험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예, 화요일은 일반. 그래서 일반에 1, 2조와 3, 4조도 또 시간대를 나눴어요. 예, 1, 2조는 1시 반부터 해서 2시간. 그리고 3, 4조는
같은 날 3시 반부터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수요일 날은 2반이죠. 2반이 1, 2조 먼저 1시 반에, 그리고 3, 4조가 3시 반에 배합 실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4주 뒤죠. 28일 뒤에 6월 9일, 6월 10일 화요일 수요일에 강도 실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합 실험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 2조 먼저, 그 다음 3, 4조, 그 다음 날은 2반에 1, 2조, 3, 4조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같은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은 2조씩이에요. 그러니까 많아야 12명 정도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예, 장갑도 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고요. 예, 오히려 이런 콘크리트 배합 실험, 재료 실험을 하다 보면 그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날려요. 예,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예, 호흡기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 각조 확인 꼭 하시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학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이는 장소는 첨단 건설 재료 실험센터요. 여러분들 1호관을 마주보고 1호관 정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보면 가장 좀 새로워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 빛깔이 많이 있고, 예, 그쪽에 배합실로 오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 센터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강의실로 오는 게 아니고 첨단 건설 재료 실험센터에 배합하는 배합실이 있어요. 예, 콘크리트 배합실로 오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실험실로. 예, 그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여러분들의 장점은 뭐냐?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생들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거는 자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중에서 콘크리트 혹은 구조 부재 혹은 건설 재료에 대한 실험을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우리 학교에는, 우리 학교라기보다는 우리 토목공학과죠. 우리 토목공학과에는, 예,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예, 인프라 운영원이라고 있어요. 그 건설 분야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전국에 분산시켜서 뒀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하나, 대구 경북권에 하나, 그 다음에 경남 부산권에 하나, 뭐 서울에 하나, 수도권에 하나,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실험 센터의 종류도 다 다르게 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지대학교는 수도권을 맡았고요. 명지대학교 내에서는 그 대형 구조 실험동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구조 부재 교량이라든가 고층 빌딩을 아주 높은 하중에서 실험할 수 있는 실대형 구조 실험동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경남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대에서 유치를 했고요. 예, 지진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구조물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대구 경북권에는 계명대학교의 그 시설이 있고요. 예, 계명대학교에는 건설재료 실험센터입니다. 그래서 재료 분야, 구조 분야가 아닌 건설 재료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유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대규모 실험동이 우리 계명대학교에 있다라고, 계명대학교에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인프라를 아주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설 재료, 특히 이런 배합 실험, 콘크리트 배합 실험 같은 실험을, 그리고 강도 테스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학부생들도 아주 편안하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다.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시설에서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예, 그런 실험동에서 실험을 할 거니까 그 실험실로 오시면 돼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 조를 나눈 기준은 특별히 없어요. 제가 임의대로 배정을 했고요. 예, 배정한 기준은 뭐냐? 여학생들의 비율, 여학생들의 비율을 동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학년 배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예,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조 내에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대면 강의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이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3명의 학생은 제가 명단도 알고 있고요. 3명의 학생도 다 조를 나눴습니다. 다른 조로 분산을 시켰고, 예, 그 학생들은 특별히 대면 강의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불이익을 줄 수가 없고요. 실험을 못 오든 대신에 그 대신에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보고서 작업이라든가, 예, 실험 결과 정리, 아니면 발표 자료 정리. 하긴 발표는 이번에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발표는 못하게 되니까 그건 됐고요. 원래는 실험 끝나자마자 모든 실험에 대해서 그 조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 시간을 지금 현재 가질 수가 없고요. 예, 대면 강의를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시험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을 해야 돼요.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실험 당일날 설명을 해줄 거고, 그러한 보고서 작업도 여러분들 조별로 나눠서 하게 될 텐데, 조원들이, 예, 주로 실험에 참여를 못한 학생은 그런 보고서 작업에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합 실험하는 그 시간에 시험을 본다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예, 교양 과목 시험이 있다고 하는 학생도 있던데, 그런 학생은, 예, 저와 조교 그리고 조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예, 그 시험을 보러 가도 되겠습니다. 빠지는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대면 강의를 못하는 학생들과 똑같이 그러한 보고서 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치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면 강의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했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도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게 평가 방법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자, 기존에는 출석 10%, 기말고사 45%, 과제 10%, 실험 35%로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바꿨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발표를 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예, 실험 발표를 할 수 없게 됐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실험을 참여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개개인별 제가 점수를 주는 이런 실험 참여도도 평가 점수에 반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비율을 좀 낮췄어요. 35%에서 30%로 좀 낮췄고, 기말고사 비중을 50%로 좀 높였습니다. 과제하고 출석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실험에서도 실험 태도 다 조별 점수로 반영하기로 했어요. 실험 보고서 제가 보고 판단을 해보고, 실험 결과를 가지고 가산점 혹은 감점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태도, 예, 이것은 그 조별 태도입니다. 예, 조별로, 예,
점수를 매길 거예요. 조교와 제가 여러분들이 실험에 임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고 점수를 부여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출석 10%, 기말고사 50%, 과제 10%, 실험 30%를 평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산출을 하겠습니다. 예, 기말고사가 50%나 돼요. 비중이 상당히 크죠. 예, 중간고사는 원래부터 안 본다고 했었고, 예, 기말고사의 비중이 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점수가 여러분들 학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니까, 예, 이 건설재료 이론 강의 하는 거, 그 다음에 실험에 관련된 그런 이론들 평소 때 많이 잘 공부해 놓고요. 실험 기간 전에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기말고사에 임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과제는 개인 과제예요. 개인 과제. 제가 이 이론 강의를 하면서 숙제 내주는 것들 있죠. 예, 그 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기말고사는 6월 23일에서 7월 17일 사이가 기말고사 기간인데, 그때 그 기간 내에 실험을 여러분들 와가지고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볼 것이고 어디서 볼 것이고 언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6월 달에나 가서 여러분들께 확정되면 알려드릴 거고요. 예, 저는 가능하면 그 기간 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볼 거예요. 그래서 6월이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시험 일정을 잡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더니 학습평가 기준에서, 예,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점 매길 때의 기준이죠. 예, 상대평가의 학점을 매길 때는 A 이상의 점수, A와 A 플러스는 전체 학생들 중에 30% 이상을 줄 수 없다. 그리고 B 플러스는 65%를 초과해서 줄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기준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하고 다른 학교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바뀌면 제가 또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완화되는 게 맞겠죠. 지금 이번 학기가 상당히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생들의 혼란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예, 지금 정상적으로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바뀌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긴 할 텐데, 또 뭐 교육부에서 못하게 하면 그것도 완화도 못 시키게 되고 원래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나면 그때 알려드릴 거고요. 예, 이 정도로 공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뜨린 건 없죠? 예, 빠뜨린 건 없네요. 예, 근데 뭐 면담을 해보고 여러분들 의견들을 듣고 다른 학생들을 얘기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된 게 대면 강의보다 이런 원격 강의가 더 좋다는 학생들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예, 강의를 아무 때나 들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늦잠 잘 수도 있고, 예,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강의를 또 한 번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원래 대학교 강의라는 게 그 수업이라는 것이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그 동기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부대끼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강의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발표하고 실험하고 그런 모습을 그렇게 해야지만 몸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면 강의가 사실 정상적인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그 뭐죠, 인터넷 강의, 인강에 좀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온라인 강의를 더 좋아한다고들 하네요.
어쨌든 그 좋아하는 온라인 강의 이번 학기 동안 잘 들어주시고요. 예, 그 대면 강의, 이론 강의는 일단 이번 주까지 7주차 두 번째 강의까지 이론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 대면 강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세 번밖에 안 오죠. 예, 세 번밖에 안 오는 것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진행돼야 될 부분을 다 모아서 축약시켜서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고요. 다만 지금 7주차까지 지금 제가 목표로 했던 이론 내용이 다 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주차 말고 9주차 말고 여러분들 대면 강의 실험, 배합 실험하고 강도 시험 사이 기간 있죠? 예,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제가 한 한두 강의 정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보강을 해서 이것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예. 그렇게 진행을 시킬 거니까 일단 7주차 두 강의,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대면 강의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0주, 11주 그때쯤에 추가적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할 테니까 그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강도가 어떤 게 있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러 가지 있다고 했었죠. 제일 중요한 거 물 시멘트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체 형상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구속 효과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예, 강도 시험하는 모습 봤고, 그 다음에 설계 기준 강도, 압축 강도의 정도는 설계 기준 강도, 배합 강도, 그 다음에 재령 28일 강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설계 기준 강도, 이게 설계할 때, 요것은 실제 배합할 때, 요거는 실제 배합을 해서 강도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 종류가 있고, 예, 그리고 이 사이즈 원주형이냐 각주형이냐,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형상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 강도 실험을 해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는 더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형상비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가 더 크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방형이 원주형보다 강도가 더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같은 원주형이어도 사이즈가 더 작은 것이 강도가 조금 더 크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8일 강도를 얘기를 하면서 왜 28일이냐 얘기를 했었죠. 예,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28일부터 강도의 증가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8일까지는 강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강도의 증가가 미소하기 때문이다. 증가하다가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그 경계가 며칠이다? 28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잘 안 맞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28일을 정한 이유는 4주 정확히 같은 요일날 강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랬죠. 왜? 토요일, 일요일이 끼면 안 되니까. 네, 그렇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참고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압축 강도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다른 인장 강도부터 또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사항은 뭐냐면 설계 기준 강도를 우리 고강도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28일 재령으로 판단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28일이라는 날짜를 결정한 것은 재령을 결정한 것은 일반 강도 콘크리트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최근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그게 맞느냐 28일 재령이라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연구자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맞습니다. 예, 안 맞아요. 그 이유는 고강도가 되면 될수록 강도 발현이 여기 나와 있죠.
자, 보통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에 비해 고강도 콘크리트는 재령에 따른 강도 발현이 상당히 빠르고요. 초기에 상당히 더 빠르게 일어나고, 그리고 늦게까지도 이 28일 지나서도 강도 증진이 아주 잘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직량 콘크리트는 50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는 27메가파스칼 이상의 설계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를 고강도 콘크리트로 정의를 하였으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표준시방서 해설이에요.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 2009년도에 바뀌어서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나온 것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의 정의는 보통 중량 콘크리트는 4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두는데, 기준 재령은 고강도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로 기준 재령은 28일을 일반적으로 정하지만, 강도의 크기에 따라 고강도 콘크리트 40메가파스칼 넘어가고 그러면 기준 재령을 28일의 2배인 56일, 거의 2달이죠. 3달, 91일 등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래서 좀 28일로 한정해 두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재령을 허용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 뒤에 강도를 측정해가지고 그게 바로 압축 강도다, 그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 강도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56일, 90일, 1일 한 달, 2달 더 뒤에 강도를 좀 추가적으로 더 측정을 해서 실제 강도가 어떻게 발현이 더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 ACI 미국 콘크리트 학회 363위원회 고강도 콘크리트 위원회에서도 28일 재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도 고강도 콘크리트는 28일 이후 재령에서도 강도를 계속 발현을 한다, 강도가 계속 증가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의 강도도 계속 측정을 해서 그 콘크리트의 강도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일, 91 재령을 그 콘크리트의 기준 강도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다고요? 장기 강도를 얻는 것에 대한 이점을 반영을 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고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죠. 예. 특히 어떨 때 하이라이즈 빌딩, 고층 건물,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 예,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층이 올라갈수록 제일 밑에 있는 층의 콘크리트의 강도는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요. 예, 2달, 3달. 왜냐하면 그 고층 빌딩 짓는데 공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예, 20층, 30층 위치에서의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그 층이 지어질 때 저 밑에 있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2달 뒤에, 3달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강도 체크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후에도 강도가 더 많이 올라가면, 자, 1층에서의 콘크리트 처음 타설했을 때 28일 강도가 30메가파스칼이었어요. 근데 공사를 더 하다 보면 층이 계속 올라가죠. 층이 계속 올라가고 층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받아줘야 될 상재 하중, 위에 거기 콘크리트가 더 계속 올라가니까 얘가 받아줘야 될, 짊어져야 될 무게는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더 많은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하중을 얘가 버텨야 되는데, 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달, 3달이 지나도 얘 강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인 경우는 2달, 3달 뒤에도 강도 증가가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받아주는 하중이 계속 늘어나도 그만큼 상당히 이 콘크리트는 강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위의 하중을 지탱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좀 더 오랜 재령의 강도를 확인을 해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재령은 첫 번째 기준 재령은 28일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지만 고강도 콘크리트인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재령에 대해서도 강도 체크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예, 외국 서적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왼쪽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게 X축이 재령이고요. 28일, 56일, 95일. 이거는 압축 강도 대비 실제 측정한 압축 강도입니다. 설계 기준 강도 대비 압축 강도. 95일 재령 압축 강도 대비 압축 강도예요. 그러니까 요 95일일 때 강도가 100%가 되는 거죠. 그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강도는 빨간색, 이 파란색이 저강도고요. 빨간색이 고강도예요. 그래서 실제 강도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더 크긴 하겠지만 지금 이건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비율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론 100%에는 동일하게 도달을 할 건데 보면 경향이 조금 다르죠. 자, 파란색 저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도의 증가량이 거의 누워버리죠. 예,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28일 재령 강도가 이 강도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때도 그 증가 속도가 얘보다는 더 급격하다는 거예요. 초기에도 그 증가량은 세지만 여기서부터도 계속 증가를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8일 이후 재령에서도 강도가 발휘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작업 시에는 56일, 90일 재령의 강도가 보통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시드니 민데스 교수님의 콘크리트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도중 요구되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었다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수화 작용이 계속되면서 공사 중에도 계속되면서 얻어지는 강도가 추가적으로 발현이 되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아래층 콘크리트의 강도가 그 층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강도도 계속 올라가면서 어때요? 짊어져야 될 강도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강도도 더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상 유리한 이점을 가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를 28일 재령으로 표준 삼는 것은 무난합니다. 이거 그냥 써도 돼요. 하지만 56일, 90일 재령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제 기준 강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얘나 얘로 바뀔 수도 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고강도 콘크리트가 이제 일반 콘크리트처럼 쓰이는 미래에는 이 기준이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까지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장 강도에 대해서, 콘크리트 인장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책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매우 작다. 콘크리트의 단점 중에 하나였죠.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대비 상당히 낮다.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압축 강도의 9분의 1에서 약 13분의 1 사이 값으로 나타납니다. 대략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축 강도가 FCK가 30MPa이다. 그러면 인장 강도는 약 한 3MPa 정도 된다라고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9분의 1, 13분의 1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이 약 10분의 1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율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비율은 작은 값으로 변합니다. 예, 그 말은 압축 강도의 증가량 대비 인장 강도의 증가량은 더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강도 콘크리트일 때는 요 압축 강도 대비 인장 강도의 비율이 10분의 1보다 좀 더 큰 쪽에 있고요. 예, 압축 강도가 더 커지면 고강도 40메가파스칼 이상 되면 10분의 1 더 안쪽에 인장 강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죠. 콘크리트가 고강도가 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 차이는 더 커진다는 얘기는 훨씬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했네요. 예, 요 고강도일수록 이쪽 뒤쪽으로 가야죠. 차이가 더 커져서 더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강도로 갈수록 요 비율은 점점 커진다. 그래서 일반 강도일 경우에 약 9분의 1 정도 되고요. 9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고 고강도가 되면서 11분의 1, 12분의 1 그렇게 더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예, 일반적인 설계에 있어서 철근의 보강 효과 때문에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학년 때 휨설계, 전단설계 뭐 배우게 될 텐데 휨설계 할 때 콘크리트가 받아주는 인장력은 없다. 인장 강도는 0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해요. 그래서 작게 있긴 하지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철근이 있기 때문에 철근이 충분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받아주는 인장 강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포장판, 수조 등에서 매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장 강도. 예, 여러분들 3장의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의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3장에서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우게 될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사용성 측면에서 사용성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책에 9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사용성이 아마 9장일 겁니다. 예, 사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누구야? 사용자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교량이다. 철근 콘크리트 교량이다 그러면 그 교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걸어 다니는 사람,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시민들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용자가 되는데 사용성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게 사용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동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그 구조물을 다니는데 이용하는데 진동을 느끼게 되면 불안하게 돼요. 무너지지 않을까. 구조적으로는 안정하지만 이 진동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사용성 측면에서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열. 예,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이 균열 때문에 철근에 부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균열도 사용성이고요. 그 다음에 처짐. 예, 이런 보부재가 수평부재가 원래 직선으로 있던 게 하중에 따라서 하중을 받으면서 이렇게 처져요. 이런 처짐도 부재가 변형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실제 그 처짐이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짐, 균열, 진동 이런 것을 사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사용성 측면에서 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장 감도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예, 이 사용성 중에서도 이 균열은 어떻게 발생되는 거예요?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대비 콘크리트의 균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휨균열이 발생됐다. 이것은 여기에 콘크리트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장 강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외부에서는 콘크리트의 인장력을 작용을 시킬 거고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인장력에 대해서 이 콘크리트 재료 자체가 그 인장력을 다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인장력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인장 강도가 스스로의 강도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인장력보다 작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이쪽 방향으로 인장력이 발생을 하는데 얘가 버티다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균열이 발생돼요.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 여기에서 균열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장 강도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데, 제곱근이 뭐야? 루트죠, 루트. 그렇게 되면 압축 강도 증가분에 비해서 인장 강도의 증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탄소 섬유, 유리 섬유, 플라스틱계 섬유, 강섬유 같은 그러한 섬유들을 보강해서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장 강도 시험 방법에는 직접 인장 강도 시험과 간접 인장 강도 시험 방법이 있어요. 직접 인장 강도 시험 방법이 상당히 하기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주로 이 간접 인장 강도 시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네요. 직접 인장 강도 시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물고 당겨야 되는데 그 물면 콘크리트가 으스러져요. 잡아줘야 되는데 잘 못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간접 인장 시험 방법을 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직접 인장 시험 방법이에요. 예, 잘 하지 않습니다. 예, 초고성능 콘크리트, 최근에 개발된 초고성능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인장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장 강도 시험을 이런 직접 인장 강도 시험을 하는데, 일반 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요. 그리고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공시체를 만들어서 이쪽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물고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이 사이에서 파괴가 발생이 되고요. 예, 일반 강도 콘크리트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면 이쪽 부분에서 먼저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험을 잘 안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걸어서 윗방향으로 당겨주면 되고요. 결국 여기에서 부러지게 됩니다. 파괴가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 예, 실제 이 직접 인장 강도 시험을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니고, 예, 참고삼아 방호방폭용 콘크리트의 직접 인장 시험을 수행한 동영상이 있어서 이거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 방호방폭 콘크리트라는 것은 초고성능 콘크리트입니다. 예, 인장 강도가 상당히 높고요. 압축 강도도 약 200MPa, 지금 현재 사용되는 일반 콘크리트의 한 10배 정도 압축 강도가 센 그런 콘크리트예요. 그리고 안에 강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력을 대신 받아주는, 철근 없이도 콘크리트 내부에서 콘크리트 대신 이 강섬유라는 게 직접 인장 강도를 받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상을 보여줄 거고요. 이거를 왜 또 특히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연구원, 설명해주는 박사님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 박정준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에요. 예,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신 분이고요. 예, 학부 석사를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예, 박사는 고려대학교에서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는 우리나라 국가 건설 관련 분야의 국가연구소가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데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거든요. 지금 일산에 있는, 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으신 분이, 이게 EBS인가? 예, 거기에서 출연해서 방송을 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직접 인장 강도 시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터키 수도 앙카라의 중심지인 앙카라 기차역 앞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어제 오후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서 죄송해요. 2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폭발의 위험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공항과 지하철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빈번하게 폭탄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그 충격과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나라도 테러와 폭발의 위험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 방폭 기능을 갖춘 건축물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연구원. 이곳에선 건축물의 충격 폭발 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곳으로 그 결과물을 만든다는데 과연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 고성능 강성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백색의 가는 입자를 가진 실리카륨뿐만 아니라 시멘트 복합 재료에 사용되는 보강 재료 강섬유도 사용된다. 좀 특이한 재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시멘트 복합 재료기보다는 시멘트 복합 재료에 사용되는 보강 재료로 보시면 됩니다. 강섬유는 콘크리트의 가장 취약한 인장 강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의 재료로는 모래와 자갈, 시멘트, 철근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해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에는 더욱 다양한 재료들이 더해진다. 먼저 모래와 시멘트를 기본으로 섞어주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준 다음 혼화제까지 더해준다. 여기에 강섬유까지 첨가해 잘 섞어주면 재료 혼합을 마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인장력이 약한 콘크리트 건축물은 급격히 파괴되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방호 방폭용 콘크리트의 인장력은 어느 정도일까? 보통 콘크리트가 압축을 줘서 강도를 이분이 여러분도 이건 선배님이에요. 벽으로 당겨서 양쪽을 당겨서 강도를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틀에 이제 고정시킨 인장강도 슈퍼 실험 기계 콘크리트는 나오네요. 기계에 의해 양쪽으로 당겨지게 되는데 이때 인장 하중이 얼마나 버텼냐에 따라 인장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 낮은 수치부터 서서히 높여가며 인장 하중을 가하기 시작. 인장 하중이 약 8톤 정도 가해지자 콘크리트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갈라진 틈 사이를 강섬유가 끊어지지 않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일반 콘크리트가 완벽하게 두 조각으로 나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강섬유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가 되겠죠. 이것을 갖고 구조물을 짓는다면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콘크리트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국민들과 그 안에 있는 재산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겠죠. 이 고성능 시멘트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균열이 가서 다 부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안에 있는 강섬유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에 그 국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도 안 부러져요. 아까 균열 다 파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섬유들이 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가 저렇게 인장력에 약한 콘크리트가 이렇게 터져나가고 바로 파괴가 되지 않고 이렇게 큰 균열이 발생한 후에도 강섬유가 버텨주면서 인명피해나 그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겠죠. 동영상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인장 강도의 종류는 이렇게 직접 인장 강도 시험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간접 인장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인장 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장 강도 시험은 말 그대로 그냥 직접 땡긴 거고요. 인장력을 직접 준 거고. 예, 그래서 인장 강도는 어떻게 측정됩니까? 가해준 하중. 강도라는 것은 힘 나누기 단면적이죠. 예, 그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강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단위도 뉴턴 퍼 밀리미터에 제곱해서 메가파스칼 단위를 가장 많이 씁니다. 예, 하중을 단위 면적당으로 나눈 거예요. 단위 면적당의 힘을 메가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밀리미터의 제곱, 미터 제곱, 요걸로 미터 제곱,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바꾸면 10의 6승이 곱해지면서 파스칼에서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중에서 단면적,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BH를 나눠줘서 인장 강도를 환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못 구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제곱근의 비율로 증가한다. 그래서 루트 FCK의 곱수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0.33 람다 루트 FCK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을 못했을 때 가정할 수 있는 값이에요. 이 람다라는 것은 경량 콘크리트 개수라고 해서 뒤에 또 나오는데, 만약에 보통 중량 콘크리트라고 하면 그냥 1을 쓰면 돼요. 그래서 0.33 람다 루트 FCK 이 정도로 되고, 이게 직접 인장 강도가 되겠고요. 쪼개 인장 강도라는 것은 뭐냐면 원주형 공시체를 가지고, 이 브라질리안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밑에도 나오는데, 쪼개 인장 강도 시험 브라질리안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주형 공시체를 이렇게 눕혀 가지고 압축력을 가하게 되면 이쪽 수직 방향으로 순수 인장 강도, 인장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쪼개지기면 되는데, 이때 측정되는 강도를 쪼개 인장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여기 밑에서 나온 것처럼 가해지는 하중의 2배에서 파이 L D를 나눠주면 됩니다. L은 공시체의 길이고 D는 요 직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쪼개 인장 강도 FSP, 스플리팅 할 때 SP예요. FSP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직접 인장 강도는 쪼개 인장 강도 측정한 거에 한 0.65배 정도 된다. 대략적인 값입니다. 이것도 다 측정해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 인장 강도가 이 쪼개 인장 강도보다 더 작은 거죠. 65%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것이 이제 휨 인장 강도 시험이에요. 휨 인장 강도 시험은 뒤에서도 나올 텐데, 계속 나올 거고, 여러분들도 직접 요 쪼개 인장 강도 시험하고 휨 인장 강도 시험은 여러분들도 할 거예요. 예, 6월 달에 직접 시험을 수행을 할 거고, 다다음 주에는 이 공시체들을 제작을 할 거고요. 예, 이렇게 4점 제하 시험을 할 겁니다. 2점 받쳐주고 위에서 이렇게 2포인트로 눌러줘요. 그래서 이 간격이 100, 100, 100, H도 100, B도 100. 이런 공시체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강도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요 식은 원래 이거 유도가 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 재료역학이라는 과목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응력이라는 개념, 응력은 I분의 MY라는 어떠한 휨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응력 분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응용역학 시간에 2학년 2학기 다음 학기 때 배울 부분이고요. 어쨌든 요거를 반영하면 쉽게 유도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것은 요 식을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휨 인장 강도는 만약에 이 실험으로 못 구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 설계할 때
0.63 람다 루트 FCK로 써도 된다라고 설계 기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못 구하면 힘인장 강도는 대략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0.63 람다 루트 FCK. 람다는 아까 얘기했던 경량 콘크리트 계수예요. 보통 중량 콘크리트라면 1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인장 강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정도의 크기를 갖죠. 0.63, 0.33이니까. 그래서 휘민장 강도는 직접 인장 강도에 대략적으로 약 2배보다 조금 작은 그런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펀치 테스트라고 해서 이쪽 센터에다가 지압력을 가해줘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쪼개져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저도 한 번도 실험 안 해봤고 실험하는 거 본 적도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도 간접적으로 인장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쪼개미 인장 강도와 휨 인장 강도 시험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쪼개미 인장 강도 시험 브라질리안 테스트 하는 영상 한번 볼까요? 파기가 발생을 했죠. 여기서 보시듯이 균열이 발생된 거 보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도로서는 전단 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단 강도라는 것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 3학년 1학기 때 철근 콘크리트 공학 시간에 여러분들 책 7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전단 강도라는 것은 이쪽 부분은 이쪽 방향으로 누르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누르게 되면 두 개가 이렇게 여기서 어긋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서 이쪽 부분이 끊어지는 그러한 거에 저항하는 성능이 바로 전단 강도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전단 지간과 유효 깊이의 비가 크면 클수록 전단 강도는 작아지며 이를 전단 파괴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7장 가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테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휨 인장 강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0.63 람다 루트 FCK 얘기했죠. 요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써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휨 모멘트를 받았을 때 최하단부에서 균열이 발생되는 시점을 구할 때 이 휨 인장 강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 균열이 발생되는 시점이 바로 요 하단의 인장 응력이 요 값이 됐을 때로 가정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할 때 휨 인장 강도 값을 모르면 요 값으로 구해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0.63 람다 루트 FCK라는 식은 외워두고 있으면 여러가지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응력 역학 시간에 배우게 될 부분이라는 거. 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유체나 기체에 작용을 하면 압력이라고 그러고, 고체에 작용하면 응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레스, 여기는 프레셔라고 하죠. 프레셔고, 여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 단위 면적당 하중을 받는 그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유체역학 시간에서는 압력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쓸 거고, 우리 토질역학,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 아무튼 이런 정역학, 응용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 그런 부분에서는 응력이라는 표현을 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응력이라는 개념은 지금 이 휨 모멘트를 받았을 때 이 높이마다 각 높이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응력은 I분의 my 형태로 나온다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는 모멘트고요. 휨 모멘트. 지금 정역학
IT 건설 기초역학 배우는 학생들은 핀 모멘트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배우기 시작하고 있죠. 이거는 단면 이차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단면의 형상에 따라서 이 핀 모멘트에 저항하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단면인 경우에는 12분의 BH 3승으로 결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Y는 이 중립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중립축이 도심에 적용하거든요. 도심. 그래서 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응력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가장 클 때는 여기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요 최하단까지겠죠. 그러면 그 거리는 2분의 h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i는 12분의 bh의 3승, y는 2분의 h, 모멘트는 이거는 정력 이번 학기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IT 건설 기초역학 시간에 배울 텐데, 거기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핀 모멘트 선도 그리는 거 배우고 마무리 질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집중하중이 중앙에서 작용을 할 때는 핀 모멘트는 여기 거리가 L이라고 하면 여기에 2분의 P씩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2분의 L이기 때문에 최대 모멘트는 4분의 PL이 됩니다. 저 가운데에서.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투포인트, 이렇게 투포인트 하중이 가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할 거예요. 4점 제하 실험 혹은 3등분점, 이렇게 세 등분을 했다 해서 3등분점 제하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모멘트는 그래서 순수 모멘트가 적용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2분의 P, 2분의 P, 여기 떨어진 거리가 L이 3분의 L이 되죠. 3분의 L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때 적용하는 모멘트는 6분의 PL, 최대 모멘트는 6분의 PL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집중하중이 센터에 작용할 때는 4분의 PL, 저쪽일 때는 6분의 PL, 그것을 대입을 해서 모멘트에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실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힘인장 강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하중 제하 방법에 따라서 모멘트가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 실험할 방법으로 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결론적으로 나와요. BD, D가 결국 H고요. BD의 제곱분의 PL, 아주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실제 힘 인장 강도를 산출을 하게 될 겁니다. P가 바로 실제 측정된 최대 하중이고요. 이 L이 요 지점과 거리가 L이고요. B는 요 단면적, 요 단면, 요게 B고 요게 D입니다. 요 실제 측정하면 되고 거의 100에 가까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힘 인장 강도를 구하는 실험을 직접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힘 인장 강도고요. 만약에 실험 값이 없으면 설계할 때 어떻게 해라? 요 0.63 람다 루트 FCK를 대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힘 인장 강도를 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실험해야 될 내용이고요. 이게 KS 기준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KSF 2408, ASTM C78 1609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공시체를 제작을 해요. 몰드의 크기가 100, 요 길이는 400 짜리를 제작을 하고, 요 받침까지의 거리가 300입니다. 그래서 100, 3등분해서 3등분점 제하 실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중을 눌러서 실험을 해서 최대 하중이 됐을 때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균열이 발생하면서 똑같 부러질 거고요. 섬유가 없으면 부러지면서 파괴가 될 거고, 요 장비는 뭐냐면 LVDT라는 건데 변이기예요. 실제 이 처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측정하는, 얼마만큼 얘가 처져서 휘어지는지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 처짐, 곡선을
이와 같이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하중이고요. 실제 측정된 하중. 이게 아까 그 변이기에서 측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중을 계속 측정을 할 것이고, 그때 측정된 최대 하중을 가지고 요 P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그려지고 파기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험할 때는 요 변이계는 설치 안 할 거고요. 최대 하중값만 읽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에 섬유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중 증가하다가 분필 부러지듯이 똑깍하고 부러지고 끝나요. 근데 이게 섬유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바로 파기가 안 되고, 섬유가 이렇게 버텨줍니다. 버텨주면서 이렇게 계속 잔류 강도를 가지거나, 혹은 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강도보다 더 높은 강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강섬유 보호한 콘크리트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힘 인장 강도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2학년 2학기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죠. 예, 압축강도 뒷부분 28일 재령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고강도 콘크리트일 경우는 좀 잘 안 맞아서 56일, 90일까지도 측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장강도 시험하는 거, 그 다음에 휨강도, 직접 인장 강도 시험, 간접 인장 강도 시험이 있었는데, 간접 인장 시험 방법은 쪼개 인장 강도 시험, 휨 인장 강도 시험 두 가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요 뭐 동영상 하나 더 있네요. 보고 경량 콘크리트 개수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탄성 개수,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1시간 넘게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내일 7주차 두 번째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대면 강의,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예, 대면 강의 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고요. 내일 7주차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